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수능 날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기리분들도 시간이 조금 꼬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또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중 관계 또 틀어지나? 그리고 두 번째, 제주도 특산품이 이제는 키위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키위 먹는 소리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드만삭스 지금은 조금 과열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사라고 증권가에서 추천하는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분들이 많이 보셔서 한번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항상 기분들이 경제 공부를 재밌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어젯밤에 있었던 그러한 뉴스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다우존스 0.5% 하락, 그리고 S&P 500도 0.2%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0.3%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꽤나 나쁜 흐름을 나타냈죠. 한 마이너스 1%인가 거기까지 빠지면서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이게도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장중 조정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호실적이 잇따라 발표된대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그 다음에 미연준의 정책 대응이 경제 회복세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말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장 후반 1.59까지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장의 개별 종목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3%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전기차 업체들은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그룹은 5%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왔던 리비아는 15%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비자의 주가는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이 내년부터 영국에서 발행된 비자 신용카드 결제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비자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5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접종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화이자와 모더나 주가는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데브 시스터즈에서 이렇게 대주주가 매도했다 그런 뉴스를 봤죠. 그런데 오늘은 후성에서 이러한 매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근수 후성 회장 보유 주식 200만 주 시간에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자, 내용은 제목과 똑같습니다. 제곳 내 김근수 후성 회장이 보유 주식 200만 주를 장내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최근 2차 전지 테마주로 관심을 끌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김 회장이 보유 지분 중 일부를 현금한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기름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후성의 주가가 최근 한 3배 정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 후성 회장도 이렇게 차익 실현의 욕구를 피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의 결과가 조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김 회장의 보유 주식 처분이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은 단기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후성이 얼마나 많이 빠졌나 봤더니 전일 종가가 24,750원인데 그런데 저가가 22,900원,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2% 정도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오늘 증시가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이러한 증시 분위기에서는 이 정도면 보합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지금 후성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매도를 해도 야,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지 이러한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 대주주 매도가 2번 연속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두 번째는 후성. 과연 일주일 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한번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 관련된 뉴스를 빠르게 3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중 회담 다음날 미국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자, 참고로 내년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아마도 몇몇 기리분들이 내년에는 월드컵 아닌가요? 올림픽은 올해 일본에서 열렸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열렸던 올림픽은 작년에 원래 열렸어야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림픽과 그리고 월드컵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단을 볼 수 없는가? 그걸 봤는데, 하지만 선수단이 그렇게 피해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은 파견을 하되, 그러나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공식적인 권고가 전달되었고 이달 중에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고 하네요. 자, 아마도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그걸 따라갈 확률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종전선언 매우 만족, 한미 이견 논란 불식. 자, 이것도 이틀 전에 한번 봤던 뉴스죠. 종전선언에 관련된 뉴스를 다뤘었는데요. 그 뉴스에 이어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백악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종관 외교부 1차관과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 뒤 종전선언과 관련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가 그걸 봤더니 종전선언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협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틀 전에는 우리나라 입장만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입장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연말이 가기 전에 이러한 뉴스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은 다시 북한한테 넘어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를 보시는 기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5년 만에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5년 10개월 만에 첫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요금제, 프리미엄은 둘 다 오르고요. 그런데 베이직 요금제는 기존 월 9,500원의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 넷플릭스에서 드디어 지옥이 공개가 되죠. 과연 지옥의 퀄리티는 어떨지, 얼마나 재밌을지 저 길이 또 내일 저녁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귤밭 갈아엎고 심는다는 이 과일, 제주도 특산품이 바뀐다. 지난 5일 제주도의 한 골드키위 농장에서는 840그루의 키위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손으로 키위를 따는 인부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시고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아니 뭔 제주도의 키위냐, 거기는 한라봉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근 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땅을 갈아엎고 골드키위로 장목을 바꿀 정도로 요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제주도에서 키위를 재배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골드키위 재배에 적합한 제주도의 토양과 기후도 한몫했다고 하네요. 골드키위는 건조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원활한 배수 이러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 고품질의 과실이 나온대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 3박자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주도민들이 현재 골드키위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가격 안정성이 꼽힌다고 합니다. 다른 품종은 불안정한 수요나 시장 과열 탓에 가격이 요동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 반면 썬 골드키위는 제스프리가 전량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가격 등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일례로 국내산 키위 농사를 지었을 때는 초기에 1kg당 4,000원이라서 꽤나 쏠쏠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몇 년 지나자 과열이 되며 1kg당 2,5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키위를 사들일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점 때문에 안정적인 농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현재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마침 저 길이 또 얼마 전에 대형마트를 갔는데 골드키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팩을 사서 먹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그게 제주도 거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다음에 먹을 때는 기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좀 비싸더라고요. 8개가 들었는데 12,000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방탄소년단 미국 LA 도착, 팬들 보라해 BTS 외치며 한박 웃음. 자, 우리나라의 문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BTS 콘서트가 드디어 열린다고 하죠. 자, 과연 BTS 콘서트가 얼마나 큰 흥행을 만들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하이브, 얘는 또 어디까지 갈지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 CEO, 탐욕이 너무 앞섰다, 오래가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말이겠죠. 골드만삭스의 데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 CEO가 증시 과열을 경고를 했습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훨씬 앞서고 있는데 그런 기간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증시가 거의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데 한 발 물러서서 40년 동안의 경험을 생각해보자면은 탐욕이 두려움을 훨씬 앞섰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 경험에 따르면은
그런 기간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곧 하락세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6일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내년 말에는 5,100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여기서 9%가 더 오른다는 소리겠죠. 물론 그 이유는 기업 이익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말의 앞뒤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년까지 9%가 오르는 거지 지금 당장 9%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소리겠죠. 지금 현재 신고가 근처에서는 아마도 조정을 또 거친 다음에 그때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주주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 급등에 국민주에 등극을 했다고 하네요. 자, 얼마 전에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삼성전자 주주가 무려 518만 명,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200만 명을 넘는 등 삼성전자를 잇는 국민주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일 카카오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그때 기준으로 소액 주주가 2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주주는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 소액 주주는 작년 말에 56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그 4배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145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으로는 현대차가 3등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기대분들의 한 10명 중에 8분은 삼성전자,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리포트는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다뤘던 그 리포트죠. 바로 KT입니다. KT. 자, 이 KT 같은 경우에도 LG 이노텍처럼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좋다고 말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그런 애들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LG 이노텍이 그동안의 서름을 딛고 쭉쭉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T의 리포트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은 현재 증권가에서 진짜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KT 내년 초에 주가 4만원 넘는다. 자, 이렇게 자신감있게 말하는 리포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이 매수 적기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하나금융투자는 KT에 대해서 내년 초까지 주가가 4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만 5천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내년 초까지만 해도 무려 30%가 넘게 성장하고, 그리고 플러스 배당 수익률, KT는 참고로 현재가 기준 5% 이상의 배당을 줄 계획이기 때문에 배당과 시세 차이가 합치면 거의 35% 그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올해와 내년 DPS 전망을 감안했을 때 역사적 배당 수익률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어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그냥 다 필요 없고 배당 수익률만 봐도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현 가격대에 적극 매수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배당주는 이렇게 실적이 성장을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KT는 내년에도 본사 위주의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성장폭이 커지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감가상각비가 예상과 달리 정체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익 성장과 더불어 멀티플 확장 국면이 나타나면서 높은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KT 3850원에서 현재 바닥을 다지려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의 그러한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분들이 KT를 공부를 해보시고 야, 이거는 진짜 배당만 받아도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 당장 풀매수 이거보다는 철저한 분할 매수와 그 다음에 모든 이평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추세적 상승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번 주말에 KT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